평생 무너지지 않을 행복한 감정 습관 만들기. 다행히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습관이 되기에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익숙한 고통의 감정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저 익숙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습관화된 사람은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한 감정이 습관화된 사람은 계속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니요. 그것도 남이 아닌 나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걱정거리가 다 해결된데도 왜 마음을 계속 불안할까? 이 모든 것이 감정의 속임수다. 즐거운 감정은 스치듯이 빨리 지나가는데 고통스러운 감정은 왜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을까? 우울, 불안, 걱정, 분노,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은 이러한 감정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은혜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 감정 역시 유쾌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다도 더 익숙한 감정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이 쉽게 원리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한다. 행복한 감정 습관을 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감정 습관을 벗어나 행복한 감정 습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안내한다. 행복한 감정 습관의 완성은 비전 세우기. 참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유나. 자기 정원에서 지도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단호하고 세련된 외모까지 가진 그녀는 누가 봐도 걱정이라고는 없는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비전을 세우면 감정 습관도 따라간다. 앞에서 일상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고 했죠. 그게 한 가지 조건을 더하면 바로 자신의 비전과 연관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 사소한 행동, 반복되는 일상들이 결국 내가 원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껴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일상의 습관들이나 내가 부여하는 일상의 의미가 비전과 동떨어지거나 반대된다면 그것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남편에게 화날 때도 참았습니다.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습관이나 감정 습관이 결국 자신의 비전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녀의 행동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원함을 남편에게 차분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하기만 하던 아버지에게도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화목이라는 비전을 향해 한 발짝 가까이 가게 해준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은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 고베에 있던 51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6주와 10주가 지난 뒤에 그들의 기억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일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90% 가까운 치매 환자가 지진 발생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의미 있는 것은 기억이 된다. 저는 이 실험이 매우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의미를 찾으면 지루한 일상은 의미를 찾자. 밝은 표정에서 행복의 습관이 시작이 된다. 밝은 표정에서부터 의미를 찾아보자. 반드시 소리 내어서 말하라. 말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가린 잘했어. 라고 표현을 하자. 부정적인 극단적인 표현을 삼가하자. 극단적인 표현을 삼가하자. 자극적인 쾌감과 행복감은 다르다. 어느 날 계속 우울과 쾌락 사이로 오가는 롤러코스터. 우울감만 벗어나면 괜찮은 걸까?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감정 습관, 어린 시절부터 부담감과 긴장 속에서 지내온 그의 마음은 불안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불안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좋은 도구로 여겼습니다. 불안이란 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결국 행복이 있을 자리를 깔아먹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만의 주문을 외워라. 자신만의 주문을 외워라. 복식호흡으로 긴장을 풀어라. 편안하게 앉거나 침대에 앉은 자세로 해보자. 자신만의 주문을 외워서 의욕이 생겼다고 다 나은 건 아니다. 불안, 자존감 저하가 심한 상태. 또 그래서 항우울제 약물도 먹고 그렇게 치료를 한 지 지나서 면담을 여러 개 하고 선생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래야 이 습관이 되어야 되니까 감정은 가면을 바꿔 쓰고 나타난다. 매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갔고 잘생긴 외모, 럭셔리한 옷차림의 그는 성공한 40대 사업가였습니다. 1년 전에 이후정 씨는 그렇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첫마디, 남부를 것 없는 그를 덮친 불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군요. 힘을 얻어서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 봅시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미지를 상상하자. 편해지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자. 스트레스를 던져버리고 단숨에 긍정의 감정으로 옮겨타라. 몇 장이 걸쳐서 상황별로 습관화된 A에서 C and B로는 도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과 또는 이걸 감정을 바꾸는 연습도 하고 감정 습관의 힘을 유리하게 이용하자. 감정 습관을 내가 사용하는 속임수 중의 속임수가 있는데 바로 감정의 종류만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이 습관화되었다면 다시 불안을 느끼는 것이 가장 익숙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내는 다른 감정이라도 격하게 만들어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감정의 종류보다도 감정의 자극 정도가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내는 불안, 우울, 공포, 분노, 불면증을 벗어나는 자극 통제법이다. 우선 낮에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습니다.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는 곳이라고 뇌는 각인시켜야 합니다. 침대에서 책을 보거나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잘 시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침대에 눕지도 마십시오. 잘 시간이 다가오면 불빛을 은은하게 하고 편한 의자 등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다가 졸린 느낌이 들면 바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키고 잠을 청해보세요. 만약 30분이 지나도 잠이 들지 않으면 무조건 침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은은한 그 속에서 내가 기억하는 몸의 상처는 교감신경계라는 우리 몸의 비상체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몸 구석구석에 퍼져있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서 대비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몸이 위기에 맞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자극을 최소화하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바로 불면증입니다. 감정 습관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불면증 얘기인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면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동안에 불안과 걱정, 우울 등으로 고생을 합니다. 잠자리 잘 못하는 것은 된 교감신경과 감정 습관.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충격으로 이에 불안증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바꿔라.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바꿔라. 열등감이 습관이 된 사람의 감정 수첩을 보니까 사건, 상사가 내 보고서를 다 보고 다시 해오라고 한다. 당시 느낀 감정은 불안, 자책감, 열등감. 다시 생각하면 역시 난 능력이 없어. 합리적인 생각, 앞으로의 자세,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다. 머릿속에 고착화된 생각 습관을 점검하라.
사실 우리 주위에는 명종씨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생각에 습관되는 경우는 동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을 아시나요? 우선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 놓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서 쇠사슬을 끊지 못합니다.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덩치가 커진 코끼리는 그 사슬을 끄니 힘이 생겼어도 도망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월요일에 돈 문제로 다툰다. 상황은 불안하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력감. 아버지는 고집이 세고 문제가 많다. 나도 아버지에게 욕을 한 것 같은데 불안. 직장에서 상사 두 분이 말다툼한다. 불안하다. 싸움이 거의 아랫사람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자극과 감정의 연결 고리를 찾아라. 앞에서 조건화된 이것을 고리를 찾아라. 걱정 뒤에 숨겨진 은밀한 이득은 이와 비슷한 주위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걱정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일어나지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일부러 괜찮다는 증거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익숙한 감정인 습관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 아이에게 과도하게 화내는 사람의 상상 노출 단계를 보면 아이가 외출해도 들어와서 씻지 않으려고 떼를 쓴다. 2단계 숙제를 도와주는데 집중 안 하고 산만하게 딴짓을 한다. 3단계 식사 시간에 반찬 투정을 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4단계 동생과 싸우면서 엄마가 안 보면 몰래 동생을 때린다. 아이는 자라면서 감정을 구분한다. 감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자극을 내가 감정이라는 것으로 변환시켜 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뇌는 이런 자극들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며 우울함, 억울함, 분노, 기쁨 등으로 분류하고 세분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유쾌함과 불쾌함, 또 많아야 서너 가지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인식할 것입니다. 감정은 통일하지 말고 나눠야 한다. 본인의 신체에 대한 왜곡이 생겨서 없이 말랐는데도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병을 아시죠? 바로 거식증입니다. 거식증에 걸리는 환자들은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합니다. 며칠씩 굶기도 하고 먹더라도 아주 소량만을 섭취합니다. 거식증 환자들에게 다시 식사를 권할 때 어려운 점정에서 하나는 환자가 음식을 먹고 나면 불쾌함과 심한 복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고픈 느낌도 잘 모르고 배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거식증. 습관화된 감정을 바꾸는 상상 노출법을 해보자. 긍정적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습관이 된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런 사람은 본인이 소외되거나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그 감정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유지할 것입니다. 제3자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천천히 살펴본다면 남들과 어울리는 순간도 있고 또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있음을 또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묵하는 이유는 뭘까? 습관. 마음은 아닌데 가령 우울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회사에서 상사가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그저 상사가 바빠서 못 봤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상사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 본인만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반복하며 계속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상사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아주면 상사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순간 기분이 좋아지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억은 저 멀리 사라져버립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부러 떠올리지 않는 한 아침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부정의 나를 긍정으로 바꾸는 법은 부정의 감정 습관을 수정하기. 일반적이며 전체적인 감정 습관도 있지만 상황별로 따로 존재하는 감정 습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큰 감정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상황별로 존재하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봅시다.